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다누리가 왜 쉬운 길 놔두고 돌아서 갈까요? 요거 알아봤더니 우리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는 사흘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때는 직선 거리로 날아갔는데 우리 다누리는 연료를 아껴 쓰려고 이 웨비우스의 띠 모양으로 태양계 쪽으로 갔다가 지구로 다시 왔다가 달 쪽으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5개월에 걸쳐서 달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 상황을 조금 더 오랫동안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자, 달 탐사선도 짠테크를 하는 걸까요? 오늘 MZ들도 짠테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제일 현장에서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지만 요렇게 하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매경닷컴의 이하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님, 우리 한동안은 막 플렉스다, 욜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요새 물가가 오른다는 게 정말 실감이 된다,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 기자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저는 요즘에 식당 갈 때 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좀 이번 달에 돈을 좀 썼다 이러면은 아끼려고 김밥집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참치김밥이랑 라면 시키면 9,000원, 10,000원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또 이거 말고도 냉면이나 뭐 갈비탕, 햄버거 이런 것들 종류 상관없이 외식비가 많이 올라서 진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오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이들은 네. 이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 최근 몇 년 동안의 트렌드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광 내고 싶은 데는 지출할 거야, 이런 쪽이 아니었나 싶은데 최근에는 MZ를 중심으로 다시 짠테크가 유행입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이런 것들의 붕괴가 좀 와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젊은 층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 한창 활발할 때 들어가가지고 수익률이 막 좋으니까 돈도 막 펑펑 쓰고 뭐 코인으로 번 돈 그냥 막 쓰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2030은 자산이 폭락하는 상황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소비가 갑작스럽게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이렇게 이중고를 겪어본 게 아마 청년층들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 요즘 2030들, MZ세대들은 일단 마음을 먹으면 뭘 하나 해도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SNS에 인증하는 챌린지가 있다고 하는데 짠테크를 도전해서 SNS에 공유를 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무지출 챌린지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서 지출을 아예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챌린지예요. 지출을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네. 하루 종일 한 푼도 안 쓴다는 뜻이에요?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네. 최대한 그래도 줄여보려고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고, 뭐 그거를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나 블로그 이런 데 올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챌린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의 행복이라는 예전에 유행했던 네. 그 예능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게 며칠 동안 딱 10,000원 가지고 생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은 하게 해드릴게. 하지만 생활비는 10,000원에서 맞춰봐 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때는 재활용 컵 가져가면 컵 보증금 10,000원 해주고 또 그거 주우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출퇴근할 때 교통비 쓰잖아요. 네. 일단 나와 있으면 점심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챌린지 하시는 분들 점심은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뭐 2,000원대, 3,000원대 밥을 먹고 커피는 탕비실에서 아, 회사에서 제공하는 네. 그런 걸 맛있는 믹스 커피로. 네네. 아니면은 뭐 원두를 사서 텀블러만 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10,000원의 행복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아,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10,000원의 행복 유행할 때 거기 출연했던 한 남성 연예인이 오렌지 주스 큰 거 한 통 사서 네.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2통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걸로 버티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가계부도 쓰고 열심히 애들 쓴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아끼면 그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오늘 하루 뿌듯했어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냉장고 파먹기라고 해서 이거는 자취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 요즘에 외식비가 너무 오르고 뭐 배달을 시켜도 배달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동안 냉장고에 좀 방치해뒀던 식재료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 볶음밥이나 김밥 이런 것들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네. 또 싸가서 직장에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약속 줄이기. 아니 사실 냉파는 몇 년 됐어요. 네네. 요거 한지 몇 년 됐는데 우리 기자님 목소리 좀 더 크게 들으시고 싶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냉파는 몇 년 됐고 약속을 줄인다? 네. 약속 줄이는 거 하고 무지출 데이하고 사람 안 만난다. 네, 그러니까 나가면 무조건 돈을 쓰게 되니까 그냥 뭐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서 인맥 다이어트라고도 하잖아요. 인맥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 필요한 약간 사람들만 살벌한 만나서.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나가서 사실 그냥 무의미하게 사람들 만나서 뭐 2차까지 술 마시면서 돈 쓰고 하느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맥 다이어트를 해서 뭐 약속도 줄이고 그런 방법들이 좀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과 감정의 소비를 네, 모두 다 최대한 줄이는 줄인다는 거죠. 얘기네요. 네. 그리고 우리 밥 먹을 때는 그래도 점심에 도시락을 싸든 뭘 하든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게 되지 않아요? 그럼 밥 먹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밥 먹는 방식은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도시락 싸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여서 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제 2030들은 밥 먹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먹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감정 때문에 소비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어쨌든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확실히 이게 세대별로 기준점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 한동안 그런 거 있었잖아요. SNS에 오운완이라고 해서 네. 오늘의 운동 완료했습니다. 요거 올리는 챌린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헬스클럽 갈 때도 가기 전부터 이미 날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헬스클럽 같은 데서 막 인증사진 찍고 이러려면 거의 등록해야 되잖아요. 비용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유튜브로 홈트레이닝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헬스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집에서 그냥 매트 깔아놓고 해서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줄인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모님하고 나는 진짜 꿈이었어. 난 취직하면은 바로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독립할 거야. 이랬던 분들이 생각이 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리턴이랑 캥거루족을 합쳐서 리터루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리터로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로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쵸. 부모님 댁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에 빨래도 얹혀갈 수 있고 네. 관리비도 내가 안 내고. 저도 사실 자취를 로망이 있었는데 네. 못했거든요. 지금은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시도는 해보시려고 했는데 네. 그 물가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친구들이랑 생활비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몇 배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창 때보다는 약간 내려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기름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생애 첫 차 이런 거 꿈도 안 꾼다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교통비를 어떻게든 아끼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야지 그거 어떻게 아낍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요즘에 자전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차를 끌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원정 주유족 같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 원거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그러니까 멤버 모아서 출퇴근하는 카풀, 사람들 네. 있었거든요. 요새는 어때요? 요즘도 카풀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중고거래 앱
앱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 같이 중고거래 앱에? 네. 그거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트렌드인 거예요? 트렌드이기도 하고 요즘에 그 중고거래 앱 사용자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어, 그 안에서 같이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거기 그 관련한 티저 광고 이런 거 심심할 때 한번 보시면 진짜 신박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다 들어있는데 혹시 그 야채 이름 얘기하시면서 네. 야채 하러 나오신 분 하면서 거기 보면 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 광고도 아주 의미 있게 봤는데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나는 작지만 수입을 좀 늘려볼래. 그러니까 좀 안 쓰면서 조금 더 벌면 생활이 나아질 거잖아요. 네. 소소하게 수입을 늘려간다. 근데 회사 다니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리죠? 우선은 뭐 보상형 애플리케이션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앱에서 하는 만보기 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냥 하루에 조금씩 걸어서 일정 금액을 포인트나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걸으면 네. 내 걸음마에 맞춰서 맞아요. 적립금을 준다 이런 네네.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티끌모아 태산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고거래 앱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중고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안 쓰던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것들을 다 냉장고 파먹기처럼 아. 옷장에서 파서 그거를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오래된 신발, 오래된 옷들 사용 안 하는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나한테 월세도 안 내고 네. 공간 엄청 사용하잖아요.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괜찮네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셔야 돼요. 가끔 저희도 청취자들이 문자 주시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흐뭇해하시면 안 됩니다. 살 때는 보통 카드로 사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근데 팔 때는 싸게 팔지만 현금이 들어오니까 네. 돈을 잃은 뿌듯하거든요. 건데 번 느낌이 들 수가 그쵸. 있죠. 비싼 거 싸게 팔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스테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이거는 쓰레기랑 재테크를 합친 말인데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캔이랑 페트병을 회수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버리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나중에는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판매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면서 네.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네네, 뭐 헌옷이나 네. 헌옷이나 중고책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그냥 헌옷이나 중고책 우리 기자님이 짠테크에 이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헌옷, 중고책, 중고가전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네. 그 착한 가게들, 네. 아름다운 가게 이런 곳들에 기부를 하면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챙기는 분들 많으시죠? 세액공제가 가능한 내용이고 요즘에 그렇게 체험단이 많아요. 무슨 네, 체험단? 블로그 같은 네. 거 체험단. 기자님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그게 사실 품이 은근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 체험단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뷰티 용품이나 음식 같은 경우에 내가 체험을 해서 리뷰를 쓰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를 받아서 직접 써보고 리뷰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럼 생활비를 좀 아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제 주변에는 그 동네에서 도보로만 하는 편의점 물건 배달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퇴근하고 뭐 한두 시간 집에 가는 길에 하면 쏠쏠해요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데이트 비용도 줄인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한답니까? 요즘에 영화비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표를 살 때 중고거래 앱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는 대신에 그냥 집에서 OTT 보고 뭐 커피숍을 가더라도 좀 저렴한 카페를 가는 식으로 특히 대학생들은 많이 그렇게 데이트 비용을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든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유통업계들은 이렇게 안 쓰는 문화가 자리를 잡는다는 건 소비자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유통업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대형마트들은 또 이 고물가 시대에 수혜를 그래도 좀 입고 있는 게
채소나 과일이나 냉장식품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즉석조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또 할인 판매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물가 인상으로 수혜를 많이 본 대표적인 곳이 편의점인데 네, 마트랑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비스가 인기고 요즘은 특히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이 굉장히 매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소비 패턴에 맞춰서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됐던 것들을 상품화하고 있다. 네. 그래요. 다들 참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경닷컴의 이하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